오늘은 홍루몽 완전 정복 8번째 이야기로 꽃같은 선남 선녀들입니다. 보옥은 수빈의 손에 이끌려 신방계 개울가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그때 맞은편 산에서 사슴이 뛰어내려왔고 뒤를 따라 가란이 활을 들고 쫓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옥이 어린 가란을 붙잡고 그만두라고 했는데 가란은 가주와 이완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 하나밖에 없는 조카라 귀엽기만 했습니다. 가란이 글방도 쉬고 심심해서 사냥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자 보옥은 그러다 사슴뿔에 받쳐 엎어지면 이빨이 부러진다고 놀리자 가란은 걱정 말라면서 사라졌습니다. 보옥은 그곳에서 마주 보이는 소상관으로 발걸음을 옮겨 열린 창문으로 안을 엿보았는데 그윽한 향기가 풍겨나오며 여자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는 처음 하는 신음소리를 내뱉는가 하더니만 곧장 어떤 글귀를 외고 있었다. 날이면 날마다 그리운 생각하면 눈에 삼삼 꽃만 같아라. 분명히 서상기의 일절인 듯했다. 하하, 왜 날마다 꽃만 같을까? 보옥이 주렴을 걷고 안으로 들어갔다. 자신의 속내를 들켜버린 대옥이 부끄럽고 화가 나 침상에 누운 채 자고 있는 척했다. 이때 노파 2명이 따라 들어오며 아가씨는 지금 주무시니 조금 있다가 오라고 했다. 이 소리를 들은 대옥이 벌떡 일어났다. 보옥이 참말로 가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서 자신은 자지 않는다고 말했다. 호호, 흉이라도 봤다면 큰일 날 뻔했네요. 노파들은 자견을 대신 들여보내고 자기들은 나가버렸는데 보옥이 자견을 보며 농담으로 자견이 끓여주는 차 맛이나 보자고 하자 자견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차는 수빈이 언니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자 대옥이 손님은 그만두고 자기나 차 한 잔을 달라고 했고 자견은 가시도 친 소리를 합니다. 글쎄요, 맛이 없는 차라도 드시겠다면 손님께도 한 잔 올리겠습니다만. 자견이 차를 가지러 나가자 보옥이 그 뒤통수에다 대고 한마디 했다. 그래 알겠다. 넌 언제나 가시 도친 말만 하는구나. 내가 모시는 아가씨하고 다행히 원앙침에 들면 너한테 이부자리 펴달란 소리는 안 하마. 대옥이 곧 얼굴을 붉히며 발칵했다. 오빠 지금 뭐랬어요? 뭐?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보옥이 은근슬쩍 넘어가려 발뺌을 했다. 그럴수록 대옥은 그따위 야비한 말이 어디 있냐며 더욱 성을 냈다. 그건 다 저속한 책을 읽더니 머릿속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단다. 마지막 말은 더욱 뼈가 있었다. 그래, 날 귀공자님의 놀이객감으로 생각하나요? 낯이 시뻘개진 대옥이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보옥이 두 팔을 벌려 막으면서 자기 뺨을 자기가 때리며 싹싹 빌었다. 대옥 누이, 내 입버릇이 더러워 그런 거 다 알잖아? 내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 그런 소리를 입에 담으면 입에 연주창이 생겨 혀가 썩어도 좋아. 그때 마침 수빈이 들어와 대감님께서 찾는다고 하자 보옥은 위기를 벗어나는 것은 좋았지만 호랑이 같은 아버지를 만난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으스스했습니다. 고민하는 표정으로 옷을 갈아입고 대관원을 나서자 종복 배명이 중문 앞에 대령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설반이 서 있었습니다. 설반은 능청맞게 호랑이 영감님이 부른다지 않았으면 이렇게 빨리 나타나지 않았겠지 하며 즐거워 죽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러자 배명이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었다. 대충 분위기를 파악한 보옥이 배명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설반이 나서서 해명을 했다. 배명인 잘못이 없네. 안 한다는 걸 내가 억지로 시켰으니까. 실은 오늘이 내 생일이지 뭐야. 그런데 음식을 장만해놓고도 부를 손님이 없어서 연극을 꾸민 것이네. 설반은 골동품 상인 냉자홍이 사본했다는 수박과 연근 요리와 노래 잘하는 기생들도 불러놓았으니 오늘 배 터지게 먹고 놀자고 하는데 보옥으로서는 오히려 설반의 호의가 고마웠습니다. 방에는 이미 장안에서 한다하는 소년들과 기생들이 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럭저럭 술자리가 무르익고 노랫가락이 흘러나와 모두들 거나하게 취해서 자리가 파했습니다. 기분 좋게 취해서 돌아온 보옥을 보고 수빈이 놀라 물었는데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했더니 수빈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남 속 타는 줄도 모르고 혼자 놀다 왔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이때 설보차가 들어와서
자기 집 뒤안 음식들 다 먹고 왔냐고 하자 보옥은 그렇다면 누이가 먹고 남은 찌꺼기만 먹고 온 셈이냐고 농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대옥은 혼자서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상심에 혼자 걷다가 보차가 이홍원 뒤뜰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를 뒤따라갔습니다. 정신을 차려 이용원으로 들어서려니까 문이 닫혀 있어서 문을 두드렸다. 하녀 청문이 금방 보차가 들어왔으니 누가 또 오겠는가 싶어 볼 일도 없으면서 누가 문을 두드려 하고는 문을 잠가버렸다. 대옥은 청문이가 농담을 하는 줄 알고 나야 나하고 문을 열게 했다. 청문은 자꾸만 번거롭게 한다며 이 댁에선 다 주무시니 볼 일이 있으면 내일 다시 오라고 하며 돌아서 버렸다. 대옥은 청문이가 계속 장난을 치는 줄 알고 나야 청문이하고 불렀지만 화가 난 청문이는 야무지게 문을 잠그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들어가 버렸다.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 밤에 들여보내지 말라는 도련님의 분부세요. 이 소리를 들은 대옥은 더욱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문을 쾅쾅 차다 말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신은 고아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라 발걸음을 돌리게 했습니다. 대옥의 뺨에서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는데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이홍원의 정문을 바라보고 섰는데 안으로부터 왁자지껄한 소리와 보옥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윽고 그 단단히 닫혔던 문이 확 열리며 보옥과 보차가 나오고 있었다. 대옥은 얼른 나무 그늘에 몸을 숨겼다. 마음 같아서는 달려가고 싶었지만 한번 서러워진 마음엔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 보차와 단둘이만 있으려고 문을 걸어 닫게 하였구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대옥은 온전신이 녹아드는 듯하여 주저앉지 않을 수 없었다. 제물을 차려서 화신제를 지내는 망종절을 맞이했는데 봄철 꽃들이 물러가는 것을 전송하는 풍속으로 아침 일찍부터 대관원은 한바탕 부산을 떨었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하여 모든 아녀자들과 하녀들, 시녀들이 모여 봄을 태워보낼 꽃가마를 만들고 오색 비단실을 나뭇가지에 걸었는데 대옥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옥이 보이지 않자 보차가 가서 데리고 오기로 했는데 소상관 앞에 이르렀을 때 보옥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여 보차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혹시 둘이 있는데 끼면 시기심 많은 대옥이 오해할 것을 걱정한 보차는 돌아섰고 마침 호랑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서 모두 나비를 잡으러 쫓아가자 보차도 나비를 쫓아 적취전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한편 그 후 보옥은 저 멀리까지 산책을 가자는 보차와 탐춘을 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꽃잎들이 하염없이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보니 그 꽃잎을 비단에 싸서 묻던 대옥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대옥은 아무렇게나 떠내려 보내도 될 꽃잎들을 비단에 곱게 싸서 땅에 묻는 그런 여자로 보옥은 떨어진 꽃잎을 한 줌 쓸어 모아 수건에 싼 뒤 꽃 무덤을 만들기 위해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참 언덕을 오르는데 어디선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귀를 기울여 들으니까 흐느낌이 아니라 실을 읊는 소리였습니다. 꽃잎은 떨어져 분분하게 하늘을 날고 붉은 향취 한 번 지면 뒤 슬프다 하리. 구구절절 가슴을 찢는 절창이 쏟아져 나왔다. 아무리 강심장의 무지렁이라도 이 시를 듣고는 감흥이 없을 수 없었다. 보옥이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하여 발길을 옮겼다. 언덕 위에서 보니 시를 읊조리는 사람은 저 아래 물가에 서 있었다. 시는 점점 고조를 더해서 꽃 장례 지내는 나를 사람들은 비웃지만 나 죽으면 누가 나를 묻어줄꼬? 하는 대목에 가선 비장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해내는 봄 가고 홍한 늙어지면 꽃도 지고 사람 죽는 운명일래라 하는 대목에 가서 보옥은 그만 왈칵 치받치는 울음을 쏟고 말았다. 떨어지는 것은 꽃뿐만이 아니다. 스빈도 보차도 향릉도 모두 그렇게 죽어가겠지. 나 역시 마찬가지야. 결국 이 풍진 세상 사바세계를 해탈하지 못하면 허무한 운명을 벗어날 도리가 없겠지. 보옥은 묻어주려고 쌓아놓았던 꽃잎들을 흩뿌리며 울었다. 시를 읊다가 문득 인기척을 느낀 대옥은 언덕 위에 보옥이 있는 것을 보고는 자리를 떠버렸는데 보옥은 그 길로 언덕을 뛰어 내려가서 이화원 앞에서 대옥을 따라잡았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었으면 풀자고 하는 보옥에게 대옥은 어젯밤에 이야기를 하였고 보옥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면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대옥이 그날 청문에게 당한 서러움을 쏟아내자 사건의 전말을 모두 들은 보옥은 당장에 가서 인연을 쳐 죽이겠다며 펄쩍 뛰었지만 대옥이 겨우 말렸습니다. 오빠 말대로 하녀들이 멋대로 그랬다 쳐요. 나 같은 거야 그렇게 당해도 괜찮겠지만 보차 아가씨인지 폐차 아가씨인지가 그렇게 당했다면 그냥 있지 않았겠지요? 대옥은 마음에 있는 말을 그대로 쏟아부었다. 보옥은 아무 말도 못하고 말았다. 결국 그 일이었구나. 여자들 마음은 참 알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 이제는 뭔가 터득이 되는 것 같았다. 저녁 무렵 보옥에게 풍보령으로부터 놀러오라는 초청이 왔는데 이미 장안의 한량들이 다 모여 술판을 벌이고 있었고 설반이 일어나 보옥을 끌어안다시피 반겼습니다. 주인 풍자영이 일어나 술 마시는 데에도 술 마시는 법이 있어야 한다면서 주령을 정하겠다고 했는데 문자를 떼면 거기 맞추어 시를 한 수 지으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에 걸맞은 대구를 시간 내에 만들어내지 못하면 벌주를 마신다는 것인데 절반이 시를 지을 줄 모르니 그런 법은 싫다고 했지만 못 지으면 술을 받아 마시면 될 것이라며 주령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누군가 운자를 불렀다. 여자의 슬픔. 시집 못 간 늙은 여자가 빈방에서 홀로 잘 때. 여자의 근심. 내난군 큰 벼슬 시키려고 애쓸 때. 여자의 기쁨. 거울 앞에 단장을 하고 얼굴이 고울 때. 여자의 즐거움. 그네 뛰며 봄치마 밑으로 바람이 들어올 때. 보옥이 제일 먼저 받아 시를 짓자 와하고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누군가 술잔이 넘치도록 술을 따라 보옥에게 내밀었는데 이렇게 한 사람씩 풍류 시인이 되어갔습니다. 술이 돌고 노래가 돌아 밤이 깊어가자 점점 취해갔는데 장옥함이 하늘거리는 춤 솜씨를 뽐내며 노래를 한 곡도 뽑았습니다. 온폭팬 보르물에 애교 띈 그 웃음. 천상 선녀인들 이보다 더 아름다우랴. 나이는 28청춘인가 18살이던가. 원앙이 봉황이 부럽자는 한 쌍의 사랑. 어어라 좋을시고 휘영청달도 밝은데 밤도 깊어 삼경을 고하는 건 촛불 끄고 원앙 금침펴라는 신호. 꽃향기 풍기니 잠이 절로 오누나. 장옥함의 노래를 듣고 설반이 스빈이야말로 보물이 아니고 뭐냐며 진짜 보물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물어보라고 보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보옥이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왔는데 이러다간 무슨 봉변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으로 자기야 괜찮겠지만 애꿎은 스빈에게까지 나쁜 평판이 돌아가서는 곤란했습니다. 회랑에서 찬바람을 좀 쐬고 있는데 장옥함이 따라 나와 기분 상했으면 용서하라고 사과를 하자 보옥은 괜찮다며 부채를 꺼내 거기에 달린 구슬을 떼어내 기념으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옥함은 다홍빛 허리띠를 풀어 보옥에게 주었는데 북정왕께서 하사한 허리띠로 보옥이 아니면 절대로 남에게 줄 물건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술판이 파하고 집으로 돌아온 보옥이 옷을 벗고 자려고 하는데 스빈이 부채 끝에 달려있던 구슬이 없어진 걸 귀신같이 알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보옥은 말을 타고 오다가 떨어졌을 것이라고 둘러대었다. 그러면 허리띠는 왜 바뀌었어요? 셀쭉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좋은 허리띠를 메고 있으니 제가 준 허리띠는 이제 돌려주세요. 보옥은 이제야 장옥함에게 준 허리띠가 스빈이 준 것임을 알고 당황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스빈이 같은 하녀의 형편으로는 어렵게 장만한 선물임을 보옥도 알고 있었다. 내가 다른 걸 하나 줄 테니 조르지 마. 어마, 도련님, 제 물건까지 다른 사람한테 주시면 그건 안 되지요. 저 같은 천한 것이야 어떻게든 상관없겠지만 제 마음까지 남들한테 줘버린다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두 사람은 이렇게 다투고 난 뒤 잤다. 날이 새자 보옥이 일찍 일어나 싱글벙글 웃으며 스빈을 깨웠다. 스빈이 밤에 도둑을 맞고도 잘도 자네? 스빈이 깜짝 놀라 무슨 도둑이 들었냐고 물었다. 보옥이 싱글벙글 웃으며 스빈의 허리깨를 눈으로 가리켰다. 어느새 허리띠가 바뀌어 있었다. 스빈은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때를 쓰려다가 입을 다물고 잠자코 있었다. 보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스비는 귀비께서 하태감을 시켜 선물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여자들한테 하사된 품목은 비단과 향대와 환약 같은 것들이었지만 대옥의 것은 다른 사람보다 2가지가 빠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선물 중에 대옥의 것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들은 보옥은 자기 선물 중에 더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골라 가지라고 사람을 시켜보냈지만 대옥은 충분하다며 선물을 고스란히 되돌려 보냈습니다. 보옥은 대옥을 만나 왜 선물을 받지 않았냐고 물었고 대옥은 보차님같이 금옥의 신분이 못 되는 초계나 다름없는 나 같은 인간이 그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입니다. 그때 마침 보차가 저쪽에서 와서 셋이 만났다. 보차는 어제 받은 선물 일로 싱글벙글했다. 그가 받은 품목이 보옥과 똑같았던 점에 놀라고 있는 것이다. 왜 서로 간에 차등을 두었을까? 그건 신분의 차이를 뜻함이 아닐까? 보차와 보옥은 같은 등급이고 대옥은 한 등급 낮은 때문은 아닐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보차는 밤새 잠이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집에서는 대옥이보다 자기를 더 높은 신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자기는 지금까지 보옥과 결혼하리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 집에서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보차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그런데 지금 보옥과 대옥 2사람이 정답게 걸어오는 것을 보고는 가슴 한쪽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반갑게 인사하고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 초하루가 되자 영국부의 2 집안 어른들이 탄 8인교와 4인교들이 청허관의 기도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보옥은 말을 타고 갔습니다. 대부인이 들어서자 장도사는 급진히 인사를 하며 축수를 했고 대관원 곳곳에 걸린 보옥이 글과 글씨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인은 손자 칭찬을 듣자 기분이 좋아 싱글벙글했습니다. 장도사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어떤 집에 아주 어여쁜 교수가 있어 도련님의 배필로 점을 찍어 놓았다고 말하자 대부인은 어떤 스님께서 보옥이는 일찍 장가를 들면 좋지 않다고 했다고 말을 흐렸습니다. 도사는 은쟁반에 부적을 담아 내오면서 보옥의 옷구슬을 제자들에게 보여달라고 하자 대부인이 보옥에게 통령보옥을 쟁반 위에 올려놓아 보라고 일렀습니다. 도사가 보기 싫었던 보옥은 기도회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역시 기도에 참석하지 않고 낮잠을 자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보니 발을 주무르고 있던 금천아가 꼬박꼬박 졸고 있었습니다. 보옥이 조는 금천아가 입을 벌려 하품을 하자 그녀의 입에 얼른 자기 혀를 들이밀며 연지 입술을 빨아먹었고 그제야 눈을 번쩍 뜬 금천아가 한마디 쏘아붙였고 보옥은 그녀의 입술 연지가 좋다고 말합니다. 보옥이 장난삼아 금천아를 놀렸다. 이 소리를 들은 왕씨 부인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며 금천아의 뺨을 호되게 때렸다. 이게 대낮부터 무슨 짓들이냐? 그러면서 금천아를 호되게 꾸짖었다. 너 같은 창녀가 집안에 있으니 도련님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있느냐? 울며불며 매달리는 금천아를 그 자리에서 내쫓아버렸다. 보옥이 나서서 금천아에겐 잘못이 없다고 아무리 변명했으나 왕씨 부인은 듣지 않았다. 심사가 잔뜩 뒤틀린 보옥은 하루 종일 말도 않고 누워있다가 대옥을 찾아갔는데 보옥의 마음도 모르는 대옥이 다짜고짜 험한 말을 하자 보옥은 화가 나서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보옥은 어려서부터 변태적 성격 이상이 있었고 대옥은 지방관리의 딸로서 일찍 부모를 여인 탓에 열등감이 생겨 성격 파탄을 가져왔는데 이 2 성격들이 모였으니 화합이 될 리 없었습니다. 금옥 상대설은 금과 옥은 같은 보석이지만 너무 단단하여 어울릴 수 없다는 것으로 마음속으로는 보옥에 기다렸던 말이지만 대답은 반대로 나와 버리는 것이 대옥의 말투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보옥은 그만 정신이 돌아버렸고 이럴 때마다 발작 증세가 있었는데 정신착란이 일어날 때마다 통령보옥을 벗어 바닥에 던져버리고 2 발로 지근지근 밟았습니다. 이 소동에 온 집안 하녀들이 다 몰려들어 말렸는데 보옥은 결국 수빈의 손길이 닿고서야 잠잠해졌고 이 소동을 들은 대부인은 이제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루몽 완전 정복 8번째 이야기, 음양의 이치를 묻는다면으로 이어집니다.